해서 ER 테스트 해보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발목 환자분들이 오래 지속되면 플라스 다 깨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맞춰주고 발목은 아이솔레이션에서 뭐 도지플렉션, 플라스액션을 하는 거죠. 보시면 간단합니다. 도지플렉션은 이 상태에서 위로 쭉 최대한 당길 수만큼 당기시고 힘 빼시고. 자, 컨트랙션, 릴렉스는 보통 2초 정도. 1초 컨트랙션, 1초 릴렉스가 원칙입니다. 보통 2초 안에 한 동작을 끝내는 거거든요. 해보십시오.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이제 티벨레스 엔테리어나 뭐 페런스 롱구스 브레비스가 힘들어지면 멈추면 되겠죠, 이제. 지금 이제 잠깐 너무 가볍잖아, 남자분인데. 빨리 멈추려면은 이제 원래 2kg 올려놓고 다시 해보세요. 힘들어지면 말씀하세요. 막 팬이 와도 말씀하셔야 되고. 개수 세시고 넷. 아니, 치료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아니, 빠르게. 좀 걷다가 보여준다. 이런 시간이 몇 시에? 보시면 그게 됐어? 사실 뭐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 제 선에서 일부러 어깨하고 백을 한 이유는 일단 제일 많은 환자들이기도 하고, 사실 앵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앵클하고 무릎은 동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힘들죠? 몇 개 하셨나요? 19개. 아, 19개. 많이 못했네요. 네. 2kg, 보통 이제 사실 기준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이쪽 올려보세요. 이쪽 한쪽만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발목이 아프신 분이 왔어요. 이분이 좀 오래됐다 쳐요. 도지플렉서와 플란타플렉서의 패턴이 어떻게 되면 거꾸로 됩니다. 자, 이쪽은 도지플렉서가 약하면 이쪽은 플란타플렉서가 약해집니다. 희한하게. 해보세요. 힘들어서 말씀하시고. 아까 했던 게 몇 개 했죠? 19개. 한 30개까지만 가능하면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픈 지가 얼마 안 되신 분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쪽 발목을 내가 스프레인이 왔어요. 그러면 이쪽이 촉이 체중을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도지플렉서가 빨리 약해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거꾸로 됩니다. 이게 정상 회복이 돼요. 이쪽이 좋아지면서 웨이트 비링이 되면 정상 회복이 되면서 이쪽이 훨씬 약하게 나타나고 이쪽은 정상 나타나고. 얼마 하세요? 네, 17개. 비슷하네요. 자, 둘 다 약한 걸로. 자, 플란타 플렉션은 그대로 계십시오. 오른쪽 올려보고. 잠깐만요. 포지션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자, 풀리를 이렇게 옆으로 된 상태에서 자, 같은 무게로 테스팅을 하면 뭐 도지플렉서보다 당연히 플란타플렉서가 더 많이 하겠죠. 뭐 근육이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라인은 보통 이제 수평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힘이 모멘텀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기구는 많이 세팅을 해보고 사용을 해봐야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그 영상 같은 거는 드렸을 거 아니야. 저도 제가 예전에 교육받고 받은 영상을 한 200번은 본 것 같아요. 부위별로 처음부터 그러니까 넥부터 발목까지 계속 리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계속 하는 게 한 200번 정도는 한 50개 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밸런스가 도지플렉서와 플란타플렉서 밸런스가 많이 깨졌죠. 보통은 앞뒤 밸런스를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은 6대 4로 나와야 됩니다. 칼프 머슬이 6, 도지플렉서가 플란타 머슬이 6, 도지플렉서가 4 정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힐 스트라이크부터 토어퍼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밸런스 확 깨져버리면
안 됩니다, 보행이. 보행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발목에 무리가 가겠죠. 근육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결국은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결국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가능하죠.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가,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밀게 되면, 이게 꺾죠. 여기다 걸어놓고, 에버전을 할 거냐, 인버전을 할 거냐. 그거는 이제, 발목 상태에 따라서, 프로네이션 풋에서는 에버전을 하고, 슈퍼네이션 풋에서는 인버전을 하고, 그걸 해주면 됩니다. 그거는. 약간 각도 상태에서 이쪽으로 주고, 그리고 또 이제, 세라피 슈가 있잖아요. 세라피 슈가 앉은 상태에서 에버전, 인버전이 참 좋아요. 안쪽 저항 주면 당연히 인버전 될 거고, 바깥쪽, 예. 세라피 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도지 플렉션 하면서 에버전 하면서 인버전. 저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환자분들은 여기에서는 인식 안 하면 잘 안 돼요. 동작이. 그때는 세라피 슈 가지고 에버전, 인버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자, 이쪽으로 오시면. 웨이팅을 걸어서 지금 발목 운동을 했지만, 우리가 언로딩, 딜로딩, 이게 프레임인데, 보통 대부분 환자들이 발목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칼프머슬 액티베이트 시키면 힘들겠죠. 자기 체중을 버티고, 자, 이게 그래서 이게 딜로딩 프레임인데요. 잡아보세요. 잡는 것은 여기다가 팔을 끼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체중이 몇 킬로 나가시죠? 63 나갑니다. 63이면 반 자르면 보통 한 31.5kg가 상체 하체 무게 기준이라 보고, 잠깐 놔보십시오. 그래서 자, 30kg를 웨이트를 걸게 되면,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언로딩이 될까요? 딜로딩이 될까요? 우리가 칼프머슬 액티베이션 할 때. 언로딩. 왜? 자, 하체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상체 무게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상체 무게 반을, 그러니까 우리 몸무게 반을 없애버리면 하체에 주어진 부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언로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힙업 해보세요. 힐업. 내리고, 자, 각도는 맞춰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올리고, 내리고, 줘야 됩니다. 밑으로 다시 올리고, 내리고. 안 들리세요? 이게 붙어서 그래, 새거라. 잠깐 놔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 딱 서포트하고, 들어보시고. 자, 확실하게 어떻게 들리냐면, 풋보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앞꿈치 대고, 아니, 앞꿈치만. 이렇게. 자, 올라가세요. 발가락. 잡고. 아니, 일자로 펴야죠. 허리 펴고. 잠깐, 잠깐, 내려오세요. 좀 앞으로 갈게요. 그렇죠. 잡고. 수직이 돼야 되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자, 11자로 벌리세요. 다리를. 뒤꿈, 아니, 발은 그대로. 발을 11자로. 뒤꿈치만 벌려, 바깥쪽으로. 자, 그렇죠. 내리시고. 뒤꿈치는. 다시 올려보시고. 자, 내리시고. 그렇죠. 좀 들리죠? 올리고, 내리고. 힘든가요? 이게 서포트 네, 힘들진 않습니다. 힘들지 않죠. 그게 이제 결국은 상체 체중을 30kg 없애버렸기 때문에 언로딩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거죠. 이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 OP 하고 나서 초기 재활이 필요할 때 체중 보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많이 씁니다. 무릎, 우리 ACL이나 PCL 럽처 하고 나서 수술하신 분들 쓸 때 많이 쓰고, 앵클 할 때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무게를 줄여가면 이제 딜로딩이 되겠죠. 50% 딜로딩은 15kg만 빼면 됩니다. 그거를 계산해서 30kg를 100으로 봤을 때 50%는 15kg. 그렇죠? 60%는 빼면 되죠. 10kg.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은 80% 딜로딩, 50% 딜로딩, 30% 딜로딩. 그 계산은 계산기로 두드리면 됩니다. 자, 일어나시고, 내오시고. 그래서 쉽게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자, 이쪽으로 오시고. 이게 이제 랩풀리는 용도가 여러 가지로 쓰는데요. 상체 딜로딩도 마찬가지로 이 프레임, 자, 지금은 이제 무릎, 앵클 운동을 했잖아요. 앉아보십시오. 다시 잡고, 자,
스쿼트 앤 리프팅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 무릎 앞쪽으로 스쿼팅 하시고 쭉. 자, 구부릴 때는 노딩이 되겠죠. 자, 일어날 때는 뭐가 될까요? 자, 딜로딩이 되겠죠. 보통 환자분들이 구부리는 건 쉬워요. 그건 중력에 반대되기 때문에. 하지만 중력을 이기고 일어나는 게 힘들겠죠. 그때 언로딩을 하는 겁니다. 무릎? 해보세요. 할만하죠? 할만하죠? 무릎, 언로딩, 리프팅 운동. 노딩, 스쿼팅 운동. 그렇죠. 무릎 환자들 운동시킬 때 30kg는 언로딩 운동. 자, 이 무게하고 자 20kg 가지고 해볼게요.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죠. 서포트를 무게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 에센트릭 컨트랙션이 참 중요한데 무릎 아픈 사람들이 계단 올라갈 때 막 힘들잖아요. 계단을 하나 올라가는 게 힘들까요? 동시에 두 개 한 번 올라가는 게 힘들까요? 쉬워요, 두 개 올라가면. 왜 그럴까요? 자, 컨센트릭 상태에서 머슬이 힘쓰는 거하고 에센트릭 상태에서 머슬이 힘쓰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에센트릭을 더 유도하잖아요. 힘을 더 써요. 컨센트릭보다. 자, 무릎이 계단 하나 올라갈 때 늘어나는 각도에서 힘을 쓰는 거하고 두 개 힘쓰는 거하고는 훨씬 쉬워집니다. 참고로 저 계단 올라갈 때 하나 올라가면 힘들면 두 개씩 올라가면 돼요. 잘 올라갑니다. 네. 두 개 힘들면 세 개? 그렇죠. 뭐 계단이 높다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해를 해야 돼요. 아, 머슬이 힘을 쓸 때는 에센트릭을 확실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대부분 근육은 70% 늘린 상태에서 수축을 시킬 때가 가장 큰 힘을 내요. 아셨죠? 근데 계단 하나 갈 때는 50%, 두 개 갈 때는 70% 늘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릎 운동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자, 누워보시오. 이거는 이제 크로스 체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크로스 체인은 아시다시피 뭐 오픈 카이노매틱 그다음에 크로스 카이노매틱 다친 사슬 운동할 때 쓰는 장비예요. 갔다 오세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스토퍼가 있어요. 네. 스토퍼.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 보통 자, 무릎 쭉 뻗어보십시오. 여기서도 스쿼팅과 그 다음에 리프팅을 하는데요. 무릎 환자들 할 때. 자, 바가 10개가 있어요. 프레임이. 네. 자, 10개에서는 노딩이 100% 주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밑으로 들어가면 10% 주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각도, 10도 각도, 이게 정확하게 각도가 15도예요.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 올라갈 때마다 노딩은 10%가 더 주어지는 거예요. 100%냐, 90%냐, 80%냐, 70%냐, 60%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60%. 내 체중을 60% 빼버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스쿼팅, 리프팅을 누워서 하는 거죠. 편하게. 자, 쭉 뻗어보시고. 이 환자가 이 스토퍼 역할은 뭐냐면, 자, 무릎 구부려 보시고 내려갈 때 저는 이 정도 스쿼팅하면 아파요. 그럼 멈춰야 돼요. 더 내릴 필요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리프팅. 여기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안 아픈. 그렇죠. 안 아픈 범위 내에서. 그래서 괜찮아졌어요. 점점. 자, 스톱. 내려보세요. 좀 더 가겠습니다. 더. 내려가 보세요. 세워줘, 잠깐. 천천히. 자, 내려가 보세요. 해주고, 더. 다시. 내려가 보세요. 쭉 더. 밑으로. 잠깐요. 올려보세요. 이게, 내리면 걸리고, 자, 뻗고 계세요. 무릎. 자,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이 상태에서, 괜찮죠? 멈추고, 각도를, 애변 각도를 늘려가는 겁니다. 처음에 무릎 수술하고 나서 안 되잖아요. 환자분들 토탈리 하고 나서, 그때 점점 웨이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웨이트 베어링 운동을 동시에 하는 거죠. 이거 검사는 어떻게? 검사는 각도별로 몇 개를 할 수 있느냐. 더 내려주고. 그렇죠. 못하면 더 내려주고. 그래서 30번을 반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그게 어제는, 그러니까 LOM 있는 경우에는 결국은 뭐예요? 모빌라이징. 자, 그 다음에, 스토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각도를 만들어준다는 거. 이것도 독일산. 로딩? 네? 독일제입니다. 그래요? 네, 수입산입니다. 자, 이쪽으로 내리고, 자, 쭉 뻗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칼프하고 우리가 스트레칭하고,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할 때도, 자, 그 상태에서 뒤로 무릎 뻗고 내려가 보세요. 뒤로 무릎 뻗고 쭉. 자, 이 상태에서 자, 스트레칭과 액티베이션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늘려주면서 또 근육 활성화시키고, 자, 올리고, 자, 내리시고. 마찬가지로 많이 못 내려가면 스톱도 걸어서 거기에서만 올리고
자, 스토퍼로 각도 조절, 그 다음에 각도로 로딩 조절. 쉽죠? 하나당 10%, 10%, 10%, 10%, 100%, 10%. 여기가 올라가면 100%. 예. 로딩. 자, 여기 보세요. 내려와 보세요. 여기서 로딩 하는 거하고, 자, 80, 90% 해볼게요. 해보세요. 이게 90, 100. 자, 무릎 구부려 보시고, 잠깐만요. 아니, 뻗고 계세요. 그래서. 자, 팔꿈치, 무릎 펴고, 뒤꿈치 내려가 보세요. 자, 올라가 보시고, 이게 주어지는 부하가 굉장히 커요. 한 30% 올라가도. 그래서 항상 통증 없이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점진적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단처럼 이게 상승을 할 때 우리 근육의 로딩 캐퍼시티 레벨이 많이 상승을 해요. 이거 건너뛰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급할 거 없으니까. 일단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훨씬 힘들죠? 네, 이렇게 내려오시고. 이 포인트는 얘가 스톱을 주어서 각도 조절. 그 다음에 이 엘리베이션 각도 가지고 로딩 조절. 두 가지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 하시면 되고, 여기서 물론 이제, 자, 어브도미널 머슬 액티베이션도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해보세요.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어브도미널 머슬 액티베이션 할 때 발을 여기다가 두시고, 위에다 두시고, 보통, 자, 누우십시오. 팔을 모아보시고, 상태에서, 자, 목부터 드시고, 어깨. 들어오세요. 자, 내려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10번만. 자, 완전히 내려간 상태에서, 시작. 자, 셋. 넷. 이거는 내려갈수록 힘들겠는데요? 내려가서 힘들죠. 당연히. 내려가서 더 쉬워지죠. 근데 하지는 올라가서 더 힘들잖아요. 그거는 이제 부하가 틀리죠. 주어지는 부하가. 얘는 도와주는 개념. 네. 10개만. 자, 내려오시고. 차이만 느껴보세요. 자, 요 정도 올라갔을 때, 2칸 올라갔을 때 해보시고. 왜냐면 여자분들 보통 이 수평 상태에서 복근 운동 안 되잖아요. 얘는 위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나중에는 수평에서도 올라옵니다. 훨씬 쉽죠? 이 각도가 좋아지고. 그리고, 자, 중요한 거는 무릎 각도를 90도를 만든 상태에서 항상,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통일을 해야 돼요. 어떤 날은 쫙 피고 하고, 어떤 날은 구부리고 만들겠죠. 항상 앵글은 90도를 만든다. 왜 90도를 만드냐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운동했을 때, 이 상태에서 일리오소아스 머슬도 쓰겠죠? 그러면 일리오소아스 머슬 이니비션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쓰게 만들려면. 순수하게 나는 어브도미널 머슬만 쓰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 포지션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디어를 내볼까요? 자, 뒤꿈치 밑으로 딱 붙이세요. 누르고 뒤로 밀주세요. hamstring 꽉 힘주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 함스트링과 일리오소아스 머슬은 무슨 관계? 서로 반대 관계. 힘 못 쓰게 만들죠. 복근만 힘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별 많이 같지만 나는 순수하게 일리오소아스를 안 쓰고 복근만 쓰게 만들 거야. 그럴 때는 함스트링 액티베이션 시키면 됩니다. 힘들죠? 훨씬 내려오시고. 그렇게 이제 한 가지. 이건 이제 아이솔레이션한 운동이 필요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일리오소아스물로 쇼트닝 돼 있고 복직근도 렌싱이 돼 있기 때문에 동시에 힘을 처음에는 쓰게 하고 어느 정도 똑같은 단계에서 어느 정도 힘이 좋아지면 그때는 아이솔레이션에서 복직근만 쓰게 만들면 됩니다. 기억하시죠? 그 장비고. 자, 앵글 벤치에서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운동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숄더 운동, 그 다음에 니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자, 엎드려 보세요. 누가 한번 편하게. 자, 엎드려서 여기에다가 저걸 대는데요.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엉덩이 패드 있죠? 엉덩이 실리콘 패드. 그걸 여기다 대줍니다. 그게 있어요. 동그랗게 가지고 우리 얼굴 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여기다 대면 여자분들이 여기 화상이 묻어요. 안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패드 깔고 거기다가 종이를, 우리 얼굴 종이 까는 거 있잖아요. 그거 깔아주면 그것만 빼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엎드리세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목 운동할 때 보통 뭐 라운드 추도 되거나 우리가 목이 뭐 거북목이거나 환자분들이 대부분이 턱이 많이 들려 있잖아요. 일단 앞으로 오셔서 눈은, 코는 나와야 됩니다. 코. 네, 여기까지 코가 나와야 돼요. 자, 코 숨 쉴 수 있게. 그리고 목을 스트레이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꺾이면 안 됩니다, 항상. 자, 팔 내리시고, 자, 이 상태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로어
머슬들, 로어 트라페지우스나 네. 안 그러면 미들 트라페지우스, 그다음에 어퍼 티알 다 쓸 수 있는데요. 자, 로어 트라페지우스는 자, Y. 어깨를 Y 만들어 보세요. Y. 자, 이렇게 했을 때 힘을 쓰는 것은 로어 티알이 주동을 작용하고 내리시고 10번만 해 보세요. 둘. 셋. 아이고, 잘한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톱. 자, 풀 숄더 환자들은 이 동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딜로딩. 그래서 여기다 웨이트 걸어요. 도와주는 거죠. 노어테일 할 때, 자, 모션만, 뭐, 딜로 다 이해하셨으니까. 자, 포지션 만들고, 여기다가 웨이트 걸어가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들 수 있게끔. 우리가 이쪽에 그래서 로딩을 할 때하고 딜로딩을 할 때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실 거예요? 한 1kg 팔아도 되겠다. 자, 해보세요. 시작. 한쪽만요? 양쪽 다. 이 상태에서 같이 올려보세요. 자, 소리 안 나게 조절하고 시작. 10번 하세요. 오른쪽, 왼쪽 느낌 다르지? 거의 오른쪽은 거의 뭐 가볍죠. 네, 빨리 올라가니까 이걸 속도를 잘 조절해서 이게 오른쪽은 뒷로딩, 오른쪽은 딜로딩, 왼쪽은 로딩. 로딩. 예,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상태에서 자, 그다음에 미들 옆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수평 만드시고 손바닥 밑에 하고. 자, 이 팔 손목 모양이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가게 되면 어떤 근육이 많이 작용할까요?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갔을 때 우리가 인터스케플라 머슬이 두 개가 있잖아요. 룸보이드, 마이너 메이저가 있고 또 하나는 미들 트래페스가 있죠.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가게 되면 이 포지션에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내리고. 자, 룸보이드를 많이 씁니다. 속근육, 룸보이드. 반대로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게 되면 뭐 했을까요? 이건 아이솔레이션 운동을 쓰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미들 트래페스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 포지션에 따라서 틀려져요. 각도가, 힘쓰는 방향이. 그래서 중간으로 하게 되면 두 개 다 쓰는 겁니다. 중간. 올려보세요. 시작. 자, 딜로딩. 오른쪽은 천천히 딜로딩. 원래는 좀 더 앞으로 당기고 천천히 해보세요. 자, 90도 내리고. 자, 요 운동은 자 보세요. 인터스케플라 머슬 액티비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코디네이션 운동. 자, 내가 요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근육도 쓰고 얘도 쓰고 잘 써야 됩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시켰더니 이렇게 올라갑니다. 코디네이션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거나 다른 근육 보산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90도 각도에서 잘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근육을 쓰게 만드는 게 결국은 코디네이션, 코컨트랙션이 돼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어퍼티알. 자, 뒤로 이렇게 내리시고 여기 할 때, 왜냐면 어퍼티알도 우리가 많이 긴장이 된 분들이 많잖아요. 그 근육을 액티베이션 시킬 때, 릴렉스 시킬 때 이 운동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내리시고 양쪽 다 해보세요. 천천히. 그렇죠. 저번에 한번 그때 이거 참고로 네. 처음 한번 했을 때 네. 서비스를 들어서 똑같하게 세우라고 그러던데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건 안 되죠. 왜냐면 자, 아이솔레이션 운동이 필요할 때는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이걸 든 상태에서 운동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넥 스테빌라이즈 운동이 돼버리죠. 근데 내가 운동 목적이 나는 노어 티알이야, 미들 티알이야, 아니면 어퍼 티알을 분명히 해줘야죠. 뭐냐면 그렇게 운동할 때가 있어요. 시팅에서, 그리고 특히나 프로에서 하면 안 돼요. 프로에서 하게 되면 이 그쵸, 그 운동은 대부분 일자목인 상태에서 잘못하게 되면 앞쪽 플렉서, 디플렉서도 굉장히 이니비션이 돼요. 이게 너무 자극이 돼요. 그러면 두통도 유발하고. 안 돼요, 하고 그러면. 그냥 이거는. 하시길래, 근데 여기는 안 하시길래.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왜? 편하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하면 안 되게. 편하게. 하고, 시팅에서 우리가 이제, 자, 지금 이제 이해하셨죠? 네.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앵글에 따라 틀려집니다. 내가 이 상태에서 좀 더 뒤쪽에 힘을 주겠어.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게 되면 더 아래쪽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좀 더 같은 노어 티알이지만 나는 조금 위쪽 머슬에
자극을 주겠어. 그러면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노어 TR도 위쪽 자극이 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동작에 따라서. 미들도 마찬가지. 미들도 우리가 이제 룸보이드 마이너, 메이저가 있잖아요. 나는 마이너 쪽에 힘을 많이 주고 있어. 그러면 이 각도를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높이고 낮추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찾아서 운동을 시킬 때 각도에 따라서 어느 머슬 파이버에 더 자극이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내려오시고. 그래서 숄더 운동할 때 보통 우리가 뒤쪽 코디네이션 운동할 때 이 동작을 많이 씁니다. 쓰고, 아까 자, 이 롤링은 여기에서 이제 이 앵글 벤치가 단순하게 숄더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요런 각도에서 남자 선생님 올라오세요. 아무나. 자, 이쪽으로 프론으로 엎드려 보시고. 자, 요 놀까지 쭉 당겨준 상태에서 잡아보세요. 얼굴은 편하게 레스트 상태에서. 자, 힙 익스텐서 머슬 액티비티를 하는데요. 보통은, 자, 이렇게 양쪽을 다 들게 되면, 펠빅, 뭐가 될까요? 엔테리어가 되겠죠. 내리시고. 그래서 힙 머슬 강화 운동할 때도 해보세요. 한쪽씩. 자, 수평으로. 쭉 대부분이 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내리시고. 자, 이게 힘들어요. 저는 다 드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 다 들 필요 없겠죠. 물론 들려드리기도 시킵니다. 너무 이게 그 위크가 심한 경우에는 여기다가 풀리 걸어가지고 도와줍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러면 쉽게 하겠죠. 그거를 로딩 없애고 나중에는 그냥 일반적인 로딩 상태에서 통증이 없으면은 범위를 줄여서 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줄여서. 일단 반복수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단계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풀 ROM 운동을. 풀 ROM 운동. 갑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보세요. 자, 풀리를 이쪽에 걸어요. 우리가 힙 로테이션 운동할 때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ER이에요, IR이에요? 이게 ER이죠? 이쪽에서 걸면 이게 ER. 이쪽에서 걸면 IR. 힙 ER, IR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다리나 X다리 있을 때 ER, IR 그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있잖아요. 여기서 테스트해서 ER, IR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쪽 ER, 이쪽 IR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서 하시면 됩니다. ER, IR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여기다가 로딩을 걸었을 때 차이만 느껴보세요. 모멘텀 각도에서 자, 안쪽으로 10번만 해보십시오. 그렇죠. 자, 스토퍼 가져오세요. 자, 보시면, 자, 모멘텀 앵글에서 너무 과하게 딸려가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IR 머슬, IR 인터널 로테이터 머슬이 너무 과하게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스토퍼를 이용합니다. 자, 멈추시고, 여기서 90도 앵글, 미드레인지에서 스토퍼 끼고, 아이솔레이션 해가지고 나는 무조건 ER만 하겠다 하면 됩니다. 시작. 자, 멈출 때까지 마시면 됩니다. 시작. 그러면 에센트릭 컨택션이 안 되겠죠. 그러면 피로도가 덜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잘못하게 되면 너무 딸려가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IR 머슬 페인이 먼저 나타나요. 저는 하여튼 안쪽이 좀 당기는데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미드레인지에서 구분해가지고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항이 좋아지니까 훨씬 틀려지죠. 정확하게 부하를 주고 운동시킬 수 있는 스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R은 반대로 저항 주고 하시면 되고 직접 다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내가 힙 머슬이 양쪽이 밸런스가 얼마나 깨져 있는지를 일단 해보면서 그걸 느껴보시면 환자분들도 똑같아요. 환자분들도 이런 느낌을 갖겠구나. 그걸 내가 해봤을 때 저는 이 정도 하니까 퍼티그가 와요. 이 정도 퍼티그가 와요를 내가 느껴봐야 환자들한테도 내가 악셉을 할 수 있죠. 어떨 때 퍼티그가 오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충분히 로딩을 주면 분명히 퍼티그는 옵니다. 어느 순간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멈출 것인가가 물론 한 두세 개 더 한다고 무리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하고 자 무릎은 한번 올라오세요. 자, 무릎 플렉션 익스텐션만 한번 해볼게요. 이 앵글 벤치 하나 가지고 숄더 운동, 힙 운동, 그 다음에 니 운동까지 다 합니다. 여기서 유럽 사람들이 그만큼 합리적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헬스 장비 같은 거 보면 물론 이제 뭐 스미스머시처럼 막 여러 장비들이 있지만 보통은 이제 알슐레스 운동을 시키잖아요. 근데 얘는 풀려 결합해가지고 다양한 운동을 한다는 거죠. 좁은 공간에서도
하나만, 앵글 벤처 얘만 있으면 여기서 앵클 운동부터 해서 백 운동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니 운동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어깨 운동 가능하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